네, 우리 증시에 대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제 오름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2050선을 앞두고 약간 답답하게 눌려있는 양상이죠. 코스닥도 요즘에 눌려있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유동원 투자 컬럼니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근 일주일간 시장의 흐름을 보자면 어떤 특징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코스피 코스닥 시장 흐름을 보시면서 네.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FOMC 미팅이 지난주 수요일 밤에 있었죠. 그 이후에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한국 시장이 대부분 그 목금 그리고 월요일까지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는 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주 후반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뉴스가 나오면서 삼성전자는 상승을 했는데 그렇죠. 대부분의 대형주는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성장주를 대표하는 코스닥 지수도 지금 보시면은 조정이 좀 더 심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그래서 이런 시장의 조정이 일어났던 이유를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 세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그 FOMC 미팅. 이 있으면서 미국 경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렇죠. GDP 성장률이 1.5% 성장을 하면서 예상치를 부합하지 못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밝지 않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한국의 수출입 지표가 나왔었는데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었습니다. 네.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15.8%나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수출입의 위축이 우려가 된다. 이러한 걱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10월달 차이신 제조업 PMI 지표가 나왔었는데 네. 48.3으로 50 미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위축이 되는 모습이다. 기준선이 50을 넘지 못한다. 물론 9월 확정치인 47.2와 그리고 시장 전망치였던 47.6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50 미만이기 때문에 네. 우려스럽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주 화요일 날 어저께 네. 보시면 증시가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경기 지표보다는 유동성 부여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3, 4분기에 조정을 이미 받았고 이것이 경기 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고 앞으로는 유동성 부여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수출입 지표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앞으로 2016년 지표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동성 부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요. 네. 여러 가지 유동성 부여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그렇죠. 보시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유럽 중앙은행 ECB 드라기 총재가 12월달에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했고요. 그렇죠.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였죠.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 지난주였군요.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했고, 네. 그리고 지급 준비를 0.5% 인하를 하는 그런 그렇죠.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FOMC 미팅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벤 버네키 전 의장이 말했던 이제야 겨우 완전 고용이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이 2%를 훨씬 못 미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유동성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 금리를 올리더라도 빨리 올리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연준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렇다 그러면 12월에 금리를 올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할 것이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일본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발표했던 물가 상승률 2%를 못 미치기 때문에 그 전반적으로 80조 엔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이외에도 중앙은행들을 보시면은 러시아도 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앞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열어뒀고요. 그리고 대만과 인도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 시장에서 유동성 부여를 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디스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먼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유동성이 부여되면서 그것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네. 주식시장에 투자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유동성 부분은 앞으로 긍정적으로 투입될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 시장의 부진 원인에 대해서 짚어주셨던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우리나라의 수출이 요즘에 계속해서 좋지 않다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도움 말씀을 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네. 수출입 지표를 보시죠.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이 네.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수출 증가율이 최저치, 역대 최저치죠. 뭐 거의 마이너스 15.8% 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수입 증가율도 마이너스 16.6% 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제 판단은 지금까지 수치가 아니라 앞으로의 수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금액 단위로 크게 감소한 것은 뭐 확실하다. 예.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물량 단위로 어떻게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예.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1월부터 10월 달까지 누계로 보시면은 누적 수출이 마이너스 7.6%였다. 그리고 누적 수입 증가율은 마이너스 16.5%였다. 네. 크게 차이가 나죠.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수익 증가율이 더 크게 하락을 했다는 거고 그게 유가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수입 증가율이 더 크게 하락했다는 건 그만큼 무역 수지가 좋아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경제에는 좋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작년 10월 달의 수출 수치가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네. 그래서 10월 달 지표가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충격이 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달부터는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물량 개념이 되겠습니다. 물량을 보시면은 지금 물량 지수 자체가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시면은 그 한국의 수출이 세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다는 거죠. 세계 무역 교역 증가율이 그 한 3~4%대 정도 되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물량 수출 증가율은 9월 달까지만 해도 7.4%나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이번 역대 최저치 수출 증가율은 단가 요인이 가장 크다. 네. 그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면은 2014년 10월 말 유가 대비해서 올해 10월 말 유가를 보시면은 거의 42.5%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게 유가가 하락을 했을 경우에 한국 경제의 긍정적인 요소다 예. 말씀을 드렸고요. 전에 그 KDI나 다른 국가에서 그 계산을 했던 게 있는데 10% 유가가 하락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0.45%나 올라간다는 예. 게 있습니다. 결국은 그 앞으로의 이 유가 하락분 단가 요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10월 달에 아까 42.5%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 달에는 어떻게 되느냐? 30%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12월 말에는 어떻게 되냐? 14%로 줄어들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그러니까 내년도에 넘어가면 한 자릿수로 바뀐다는 거죠. 그만큼 단가 요인이 없어지면서 수출 증가율도 플러스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GDP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믿으시고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출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우려감을 표명을 하는데 이 단가 요인을 계산을 해봐야 한다. 결국에는 뭐 지금 물량 같은 경우에는 좀 나아지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그냥 수출 자체도 전반적으로 보자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내년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한국 경제 지표의 변화를 보시면 네. 2월 달에 경제 성장률이 제일 안 좋았던 2.2% 성장하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네. 3분기에 2.6% 성장을 하면서 약간 회복을 하는 모습이죠. 전체적으로 청년 실업이 좀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업률 자체는 한 3.5%로서 경제 성장률 한 3%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또 임금 상승률을 보시거나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나 뭐 지금 현재 개인 부채나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3% 이상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OECD가 그 한국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었는데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낮추면서 한국도 낮췄죠. 그러면서 이제 올해는 3% 달성이 좀 어려울 것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보시면은 내년도에 넘어갔을 때 상승을 할 것이다. 적어도 3%대 중반까지는 상승할 것이다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재미있는 그 분석을 한번 한 게 있었는데 경제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됐을 때는 보통 시장은 좋다. 거의 올라갈 확률이
80% 이상이다. 증시. 이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내년에 경기 회복이 3%대 미만에서 올해 네. 내년에 3%대 중반으로 올라갔을 경우에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좀 내어드리자면 아직까지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앞으로 경제 지표가 점차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도 네.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유동성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유가 단가 요인 때문에 영업 마진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오히려 높아진다. 이런 것도 감안하면 실적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수출까지도 플러스 전환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아무래도 증시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 연말까지만 놓고 보자면 어떤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네. 코스피와 코스닥을 놓고 보시면 상승이 지금 바닥 대비해서 네. 8월 달이었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14%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11%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옛날에 그렇게 소외를 당했던 대형주들, 가치주들이 상승을 좀 더 많이 하는 모습이 네. 나오고 있고요. 가치주 펀드들의 그 수익률도 좀 더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시면 제가 전에 한번 와서 전략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치주 70%, 성장주 30% 이런 전략을 가져가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장주를 버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경제 성장률이 좀 낮은 상황에서 성장주들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기 때문에 네. 코스닥도 좋게 보시는 게 맞는데 상대적으로 상승 여력을 좀 계산을 해보시면 지금 제가 전에 코스피의 적정 가격이 2,330 정도 된다. 네. 그리고 코스닥의 적정 가격이 한 750이 정도 된다. 예. 이렇게 보셨을 때 상승 여력이 코스피가 한 13% 정도. 그리고 코스닥이 한 10% 정도. 네. 그러니까 코스피가 조금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비중 차이로 보셨을 때 성장주도 좋지만 가치주에 초점을 좀 더 맞출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2,330과 751을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아마 내년 3월 달까지는 그런 수치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시면서 주식시장에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원 투자 컬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